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획재정부 공무원 시절에 이런 분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후보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알던 후보자는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비록 야당 의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 몇 분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전남 무안군의 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체험을 위해서 구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셨고 얼마나 자주 영농 체험을 가셨는지 혹시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그게 이제 논입니다. 그래서 논이라는 거는 모내기 시절에 가서 여러 사람이 아마 가서 뭐 모내기를 얼마나 도시민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원의 영농 체험을 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언론을 보니까 몇 가지 의혹들 중에서요. 특히 겹치기 근무 의혹이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이기영 전 회장이 특별 보좌역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1년 10개월간 약 6,930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을 했습니다. 당시 대한체육회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기영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라든지 금품수수, 횡령 등의 의혹에 연루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하셨습니까?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기영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체부 산하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립을 했었는데요. 후보자가 자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뭐 그런 추진한다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제가 얘기한 것은 절대로 국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혼자서 이렇게 문체부가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재정의 건전성, 지속 가능한 재정, 재정 규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는 나라가 빚을 재면 안 된다라는 말은 무식한 소리라는 그런 주장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서민들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건데 정부가 또 지원을 줄이다 보면 그분들의 부담은 늘어나서 그분들의 고통, 국민들의 소외계층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기재부 2차관 시절에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화 필요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정 준칙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재정의 기능은 첫째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재정 건전성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가 가져가야 될 두 가지 가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다가는 제때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면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던 게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특정 분야는 과감하게 넣어서 이게 과연 선순환이 되고 줄일 부분은 또 줄이자. 그래서 성과를 내면은 오히려 돈을 쓰고 성과를 내면은 재정 건전성을 가져온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장관이 된다면은 하여튼 여러 부분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이 방향으로 가서 장기적으로는 잘했다. 그때 돈을 쓴 게 진짜 국가의 오늘의 이 모멘텀을 가져온 계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식 생각을, 그런 식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 규모가 50%가 안 된다.
다른 나라는 100%가 넘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후보자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한 100%가 넘어가는 그런 준기축통화국이나 기축통화국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급속하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요. 또 뭐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국가 채무는 저희는 이제 D1을 가지고 IMF나 OECD가 쓰고 있는 국제적 비교 기준인 일반 정부 부채 D2와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도 저는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로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재정 건전성 그리고 재정 준칙 그리고 재정 규율에 대한 그런 강한 소신을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고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에도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에 국가 신용등급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라고 신용등급 하방에 대한 그런 우려도 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특히나 이 부분에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재정 중독에 대해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은 마음대로 끌어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당 일부에서는 3차 추경, 3차 소비 쿠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진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든지 이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정의 적극적인 기능을 할 분야는 성과가 날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성과가 나지 않을 분야는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좀 그 재정을 좀 효율화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전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계층이나 이 어려운 취약 계층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1차, 2차 추경을 진짜 집행을 해서 성과가 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